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가장 큰 라이벌 아스날을 상징하는 감독 중 하나인 아르센 벵거 감독이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아르센 벵거 감독의 이 묘한 인연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메인 논란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EPL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가 일단 승리를 하면서 승점 24점, 승점 2점 차이로 다시 쫓아왔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까지 22점을 기록하면서 일단 상위권과 중위권이 좀 나눠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차이가 지금 승점 4점 차이, 그리고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의 차이가 지금 승점 5점 차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5위 밑으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형세가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EPL은 빅5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팀들은 좀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맨유가 이번에 지금 맨시티한테 3대0으로 졌죠.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 굉장히 큰 패배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첼시도 지금 불 붙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잘하고 있어가지고 불이 붙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불났습니다. 첼시는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일단 일정을 좀 살펴보자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경기 2대1로 일단 토트넘이 이겼죠. 그리고 첼시가 브렌트포드한테 2대0으로 졌습니다. 야, 진짜 1조를 투입한 첼시인데 지금 브렌트포드한테 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포체티노 감독의 어떤 이거 맞나? 이 경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셰필드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뭐 셰필드가 이길 가능성 자체가 없긴 했지만 셰필드 팬들은 거의 뭐 포기한 분위기입니다. 아스날이 5골을 터뜨려서 나름 웃기기는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고, 맨유와 맨시티의 경기 결국에는 맨시티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토트넘한테 유리한 어떤 경기 결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런 건 딱히 없었고, 아스톤 빌라는 루턴을 일단 3대1로 제압하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도약을 했고, 그리고 리버풀은 노팅엄을 3대0으로 편안하게 잡아냈고, 울버햄튼과 뉴캐슬은 이게 진짜 울버햄튼 아쉽죠. 뉴캐슬에게 2개의 요상한 골을 내주면서 2대2로 비겼는데 이거는 뭐 울버햄튼이 이겼어야 했던 경기다 라고 생각이 들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이제 그 토날리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근데 지금 10개월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배팅 관련된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제 주요 선수 한 명이 10개월 동안 못 뛰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 뉴캐슬은 지금 새로운 영입을 급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브라이튼도 풀럼과 1대1로 비겼고, 풀럼이 이길 뻔했어요, 이 경기. 그런데 이제 브라이튼이 일단은 좀 정신줄 잡으면서 1대1로 비겼다. 이 정도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맨유가 맨시티한테 일단 3대0으로 졌죠. 이게 뭐 결과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맨시티와 확실하게 경기력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댄킬 패트릭 기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맨유가 콘테의 토트넘, 그러니까 지난 시즌 콘테의 그 힘들었던 토트넘이 생각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뭔가 이 탑사이드에게는 좀 쉽게 간파를 당한다. 그리고 모두가 좀 슬퍼 보인다. 이 부분이 이제 콘테의 토트넘과 닮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팀을 더 살펴보자면 첼시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첼시가 지금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승점 12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첼시가 막 어려운 상대를 만났거나 뭐 굉장히 일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앞으로 첼시의 일정이 토트넘을 만나죠, 맨시티 만나죠, 뉴캐슬 만나죠, 브라이튼 만나죠, 맨유 만나죠. 첼시는 앞으로 5경기 동안 쉬운 경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기적처럼 폼을 회복하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때부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첼시가 맨시티를 상대로 갑자기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첼시가 그렇다고 지금 막 엄청나게 허벌나게 못하는 팀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골 기대값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지금 1위입니다. 10라운드 동안 기록한 골 기대값을 다 합치면은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적으로 가장 강하다라고 진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박 불가. 통계적으로 일단 나왔고, 그 다음이 뉴캐슬, 그 다음이 아스톤 빌라, 그 다음이 리버풀, 브라이튼, 맨시티가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위에 있는 게 첼시입니다. 지금 첼시랑 맨시티가 거의 비슷합니다. 15.75, 15.61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결정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두 팀은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첼시가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면은 손흥민 선수의 그 골 결정력 있죠. 언젠가는 다시 평균 골 결정력으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그 평균값을 늘 상회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가끔은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통계가 재밌는 건데, 그런데 이 첼시가 통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의 성적을 못 내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다운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게 뭐 최전방의 니콜라스 잭슨일 수도 있고, 뭔가 마무리를 못하는 전방 공격수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여튼 첼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따뜻한 소식 하나를 좀 전해드리자면은, 최근에 이반 벤트로네, 그러니까 기안 피에르 벤트로네의 아들인데, 그 예전에 콘테 시절에 있었던 체력 코치, 그 피트니스 코치가 이제 벤트로네 코치죠. 근데 그 아들에게 이런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사인 셔츠고, 그리고 자세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당신이 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당신이 상당히 그립고, 그리고 나를 아들처럼 여겨줘서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는데, 어쨌건 지안 벤트론의 코치 자체는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기억이 남아있죠. 콘테는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많은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코치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이 장면을 보면서 손흥민은 완전 보물이다, 진짜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고 인간들의 어떤 황금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피치에서 지속적으로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토트넘 팬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장면인데, 아마 뭐 파울 상황이거나 아니면 누가 부상당한 상황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선수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호이비에르한테 이야기를 하고, 호이베르는 또 사르한테 이야기를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손흥민 선수가 또 페드로 포로에게 뭐 전술적 지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 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클루셉스키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이제 많은 팬들의 어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선수들, 호이비에르, 솔로모, 페드로 포로 등등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선수들이랑 소통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현재 지금 가장 경험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토트넘에서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이베르가 파페마타사르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이것도 너무 좋다. 손흥민이 우리가 필요한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리더들이 뭐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또 서브 리더인 또 호이베르격, 호이베르가 뭐 부주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십이 굉장히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파페마타사르한테 또 이야기하도록 놔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또 호이베르의 어머니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사르랑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사우스 코리아 내셔널 팀,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죠, 주장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발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가끔 선발이 아닐 때에도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들에게도 이제 뭔가 지시를 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플레잉 코치, 거의 뭐 필드 위의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라면은 이제 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게 충성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수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실은 이제 벵거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아스날 경기장 바깥쪽에는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동상 세워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클럽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뭐 선수들이나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상으로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르센 벵거 감독 역시 이제 아스날의 경기장 바깥쪽에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당연히 이제 2023-24 시즌
아스날의 무패 우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동상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무패 우승에 빛나는 아르센 벵거 감독이 토트넘의 우승, 그러니까 실제로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할 만한 경쟁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타이틀 찬스, 토트넘의 우승 경쟁에 대해서 feels deeply,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아르센 벵거 감독, 아스날의 아이콘이기도 하죠. 아르센 벵거 감독이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찬스, 그러니까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한 풋볼 런던에서는 일단 토트넘이 탑 오브 더 테이블,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일단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 중 하나다. 다른 한 팀은 아스날이죠. 그래가지고 이 토트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아스날 측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고 봤을 때, 일단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왜냐면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중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르센 벵거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ottenham will be one of the contenders of the league. 지금 토트넘이 우승 경쟁자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새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언급을 하죠. 일단 제임스 매디슨 굉장히 좋은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낮은 미드필드 지역부터 높은 미드필드 지역까지 링크, 연계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창의성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라는 평가를 했고, 반더벤에 대해서도 굉장히 exceptional, 특별하다 라고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더벤이 굉장히 좀 특별한 선수라는 것은 지금 토트넘 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르센 벵거 감독이 인정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리스가 지난해에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반더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and overall, 그리고 무엇보다도 the movement from Son into the middle looks very good. 손흥민이 지금 중간으로 들어간 부분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를 봤을 때는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 그리고 맨시티가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것이다, 경쟁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나는 아스날을 정말 싫어하지만 벵거는 진짜 좋은 매니저였어 라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토트넘 팬들은 이미 토트넘 선수들이 특별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벵거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 이게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2003-2004 시즌 이제 벵거 감독의 무패 우승에 대해서 토트넘도 당연히 잘 기억하고 있겠죠. 뭐 어쨌건 아스날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인데, 그때 당시의 스쿼드를 살펴보면은 이제 앙리를 이제 최전방에 둔 아스날의 굉장히 전설적인 스쿼드가 기억이 나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 한 명 한 명은 다 무게감이 있었죠. 진짜 베르캄프, 피에르, 융베리, 비에이라, 뭐 어떤 선수를 이야기해도 다 레전드입니다. 진짜 엄청났던 이 팀인데,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벵거 감독이 토트넘을 칭찬했다, 뭐 이야기는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소식은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전설의 아스날 스쿼드를 직접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때 당시에 무패 우승을 하고 있던 아스날, 사실은 우승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하는 그 시즌인데, 그 시즌 도중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날의 체제를 배우기 위해서 직접 아스날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기사라서 찾기가 힘들었는데, 자, 그 헤럴드 선 2012년 이때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멜버른의 어떤 빅토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니지하던 멜버른의 어떤 우승을 위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사를 이제 쓴 겁니다. 과거 2003, 2004년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날의 헤드쿼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헤드쿼터, 훈련장을 직접 방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2003, 2004년 이 아스날의 무패 우승을 했던 그 해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방문을 했던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coincided, 그러니까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날이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높은 순위에 있고 1위를 하고 있는 팀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번 좀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는지 좀 통찰을 얻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팀이 이제 무패 우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르센 벵거 감독,
직접 훈련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이 아스날을 무패 우승으로 이끌던 아르센 벵거의 이 모습을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젊은 시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이 훈련장을 방문해가지고 아스날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분위기라던가 훈련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멜버른의 어떤 감독으로서도 우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토트넘이 뭐 무패 우승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확실히 이릅니다. 아니 그거는 35라운드가 돼도 이릅니다. 한 라운드를 남겨둬도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겨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우승을 이야기하기 이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토트넘의 우승은 언제 이야기해도 이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어쨌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르센 벵거 감독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고 아르센 벵거 감독 역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지하게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감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 사실은 아스날이 이 시즌에는 승점 90점 2위 첼시와는 승점 11점 차이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면서 무패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 26승 12무 0패 그러니까 뭐 지지 않은 경기도 12개나 될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아스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최근 토트넘의 승률로 봤을 때는 80%가 승리 그리고 20%가 무승부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스로만 보면은 이것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이러한 페이스는 사실은 거의 뭐 많은 팀들이 우승으로 갔던 그 정도의 페이스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라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를 아직 만나보기 전입니다. 아스날은 만났고 리버풀도 만났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일단 토트넘이 맨시티랑의 경기를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팬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제고 우승을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벵거 감독이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논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 토트넘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지하게 우승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라운드고 10라운드면은 지금 4분의 1 지점을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일단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패 우승의 아스날을 방문했었던 그 기운이 지금도 남아있다면은 토트넘에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s in my head, in my head. Sonny, Sonny, Sonny. In my head, in my head. Sonny, Sonny, Sonny.